I wait for you to come around. You got me dancing in the dark. Dancing in the dark. I've closed my eyes. 다들 안녕하세요. Baby, you should come with me. I'll take you to the dark side. 비트코인이 우리가 원하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You should come with me. And we can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봉 차트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반등이 현재 나왔습니다. 좀 많이 기다렸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언제부터 기다렸냐면 요때 이제 살짝 돌파를 했을 때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했었는데 더 끝까지 쪼이고 굉장히 크게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변동성을 줄인 거죠. 변동성을 굉장히 극도로 줄인 상태에서 이제 현재 어저께가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자 이제 뭐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점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요한 라인들을 하나씩 이제 갈 길이 그렇다고 해서 이 돌파가 했다고 해가지고 뭐 끝났어 게임 끝이야 뭐 풀 매수 때려 이게 아니고 갈 길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멉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하락에 대한 침체기에서 이런 하락에 대한 침체기에서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는 거죠.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실제로 이제 회복기는 요렇게 갔다가 그리고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물을 파듯이 이렇게 유턴을 그리면서 이제 가거든요. U자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U자성 이제 회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미미한 아주 요 안에서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미미한 이제 시그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걸 내는 건 아니고 극도로 현재까지 이제 극도로 쪼여왔던 변동성이 없었던 상태에서 살짝 이제 위쪽에 대한 볼린저에 대한 강세 돌파한 거죠. 위쪽에 대한 저항 영역을 이제 매수력이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겨내고 올라간 거죠.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력 자체가 살짝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력에 대한 힘이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구간은 다 저항으로 이제 작용이 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구간은 대부분 다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성으로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꼬리성을 막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시장이 무시하고 몸통으로 마감한 거죠. 꼬리가 아니고 이제 몸통을 마감하고 오늘 이제 양봉으로 하나 더 이제 올려놓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가장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시작은 이제 볼밴이 벌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볼린저 밴드가 쪼이면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볼밴이 살짝 보면 벌어질랑 말랑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변동성의 시작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변동성이 위쪽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추세에 대한 추세 추종이죠. 추세 추종에 대한 법칙으로 위쪽으로 계속해서 뿜어 나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르고 조정받아도 또 오르고 조정받아도 또 오르고 조정받아도 또 오르고 조정받아도 이런 식에서 이제 추세 추종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다우이런의 고점은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간다죠. 고점이 올라가면 저점이 올라간다. 이런 이제 그 단계를 이제 하나씩 밟아가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을 넘겨야 되겠죠. 자, 사실 이제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제 CPI 발표인가요? 이때 무슨 발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발표가 있었는데 위아래를 엄청 흔들었습니다. 이 위아래를 흔들어서 위에서도 사실 매도세가 꽤 나왔어요. 꼬리가 심하게 달리고 아래쪽에서도 매수세가 양쪽에 대한 힘이 이제 맞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힘과 매수 세력에 대한 힘이 이제 서로 이제 맞붙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기준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만 달러, 최소한 2만 달러가 넘어야지 그때부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상승 전환, 그러니까 추세 전환에 대한 시발점, 상승에 대한 전환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U자형 이런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발점이라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 이제 회복 추세, 상승으로 가기 전 단계인 회복 추세로 가기 위한 그 이제 시발점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그런 시발점이 어느 정도는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추세가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싹 벌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쫙 벌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천천히 우상향적인 모습에 이런 것도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한번 나와야지 툭 하고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쪼였다가 한 번 정도는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쭉쭉 벌려줘야 돼요. 아니면 진짜 한번 그냥 쐐기를 박는 게 하나 나오든지 이렇게 쫙 하고 확 벌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에 대한 촉발제가 돼요. 이게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회복이 가능한구나라는 약간 시장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인공호흡 같은 거라요. 약간 촉발제 같은 그러니까 전기 충격 같은 그 충격을 좀 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매수 감정 있잖아요. 메말라버렸던 매수 세포들이죠. 매수 세포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시장에 한 번 정도는 촉발이 돼야지 확실하게 뿜뿜뿜하고 그다음부터는 고점이 올라가고 그렇죠?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형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단계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볼밴을 뚫어야 된다. 그래야지 시작이 된다라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어저께 반등을 해서 볼밴을 살짝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렇게 볼밴이 이제 벌어져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볼밴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벌어져야 돼. 입을 쫙 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변동성의 단계. 변동성의 단계에 진행이 변동성은 뭐예요? 한쪽으로 이제 등납폭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등납폭이 생기는 거고 그 변동성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추세 추종의 법칙에 따라 위쪽으로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냐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나가는데 위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으로 유지를 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좀 뚫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어떤 큰 하락이 발생되고 나면 하락 후 나오는 반등을 2차적으로 밀어낸 자리가 있어요. 2차적으로 시장이 밀어버린 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2차 매도세가 나온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자리를 넘겨야지 상승에 대한 이제 시작점이라고 좀 본다라고 이제 예전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하락이 떨어지고 나면 상승이 올라가고 나면 어디가 깨지면 안 되고 하락이 나오면 어디를 좀 뚫고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을 쳤지만 2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은 쳤지만 거기서 시장을 밀어버리는 가격이 있어요. 쭉 하고 다시 이제 2차 매도세가 나온 가격이죠. 쭉 떨어지고 나서 매수입니다, 상승입니다 라고 끌어올렸지만 그거를 탁 2차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밀어내렸던 그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항상 그 구간을 기준으로 거기를 돌파하면 상승을 이어나가요. 이렇게 이어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이제 이전에 한번 쫙 하고 빠졌던 거죠. 올라가려고 했지만 쫙 하고 빠졌다가 올렸지만 그걸 2차로 밀어냈던 가격이 이제 여기 가격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구간이야 이 안에는 매물대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한 사람들도 있고 매도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물량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도를 이제 반복한단 말이에요.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물려있어가지고 본저가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를 뚫고 올리게 되면 여기는 조금 아니에요. 뭉쳐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를 뚫으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 현재 이제 구간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가격은 한 2,500 정도. 2,500 정도. 자, 일단 볼린저 밴드는 뚫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뚫고 나서 이걸 유지를 좀 해주거나, 유지를 좀 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쫙 하고 이제 벌려내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2,500을 돌파하거나. 자,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생각한다. 나는 지금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5,000달러를 넘기고 나면,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보통 이제 시장에서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매수한다잖아요.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숟가락 정도는 담가봐도 되는 정도에 대한 매수 정도는 요 구간 넘기면, 25,000 정도를 넘기면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손절은 올리고 난 가격에 대한, 직전에 대한 이제 볼벤이 떨어지는 가격이죠. 뒤통수 치는 가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이 오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자, 시장이 오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뒤통수치고 쭉 빼가지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딱 생각될 때 그때 뒤통수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상승으로 갔다 하면서 이게 뒤통수 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만약 25,000을 만약에 시장이 돌파한다. 그러면 1차 매수 정도는 한번 들어가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손절 가격은 당연히 거기를 무시하는 가격이죠. 거기를 무시하는 가격인 18,500달러 정도.
만약에 이게 이제 손절 가격은 18,500달러 이하로 깨지면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은 이제 무효화된다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게 지금 바로 직전에 발생된 직전에 있잖아요. 발생된 직전에서는 바로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조금 주시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번 주는 주시라고 본다고 하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올렸던 거를 그대로 다 빼는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실패한 시그널. 그리고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휩소라고 그러죠. 개미털기라고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오늘 내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반등이 볼펜까지 뚫었는데 이 반등이 실패했다라고 만약에 확정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 항상 일봉의 저가 말아 올렸던 가격에 저가 이하로 빠졌을 때는 실패. 그래서 정확히 이제 오늘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19,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19,000달러 정도 퉁칩시다. 19,000달러. 만약에 시장이 19,000달러 이하의 하락이 발생하면 상승에 대한 관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지금 이제 녹화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19,0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승 관점이에요. 왜? 볼펜이 일단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며칠 동안 유지만 잘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2차, 3차 상승도 이어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2차 상승, 3차 상승은 당연히 이런 데에 대한 직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올랐다, 조정받고, 또 올랐다, 조정받고. 하지만 이 관점이 어떻게 돼요? 이 관점이 이제 회복기 단계라고 얘기했죠.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요. 저점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점점점 이전에 봤던 저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조정이 받아도 그 저점이 나오지 않는 이제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회복 단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항상 시장이 큰 하락장 이후에는 이런 회복 단계를 항상 거쳤어요.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고 침체기죠. 이게 이제 침체기, 그리고 어떠한 임계점은 어떠한 순간 고점을 넘기면서 고점을 넘기는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에 대한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요. 받고 다시 올라서 또 직전에 대한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매 고점마다 물량을 해소해 나가지만 장점이 뭐예요?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결국 어떤 임계점을 넘기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자형 회복이라고 그래요. U자형 회복, U턴형 U자형 회복이라고, 우물형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물형으로 이렇게 회복을 한다고. 근데 이제 이 임계점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졌다라고 좀 볼 때요. 현재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오르게 되면 다음 저항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22,800달러 정도, 23,000 정도 되겠죠. 23,000 정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25,500을 뚫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목표가는 한 23,000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요 때문에 타겟값이 되는 거죠. 매수는 자제하고 물량이 있으면 수익 실현 좀 하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잡고 있던 포지션 있잖아요. 잡고 있던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 23,000에서 22,500까지 가면 이건 이제 차적으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올라가서 여기서는 저항을 받겠지만 저항 이후에는 또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단 어디가 안 깨지면 이제 여기죠. 일봉에 대한 저가 19,000달러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상승을 만들었던 자리죠. 일봉에 대한 저가를 깨지 않으면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0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 오늘 그냥 요점은 정리는 이건 거예요. 19,0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 하지만 19,0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관점은 다 무효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볼펜 하락도 보인점이 내가 아래쪽으로 추세가 뚫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하락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펜을 아래쪽으로 뚫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19,000달러는 사실 이번 반등에 대한 상승에 대한 추가 반등을 더 이어갈 거냐 못 갈 거냐에 대한 관점을 본다고 하지만 진짜 큰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이제 가격은 사실 여기가 되겠죠. 18,000달러. 18,5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세요. 한 19,000달러 이하의 19,000에서 18,000달러, 18,500달러 정도죠. 이 자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상승에 대한 관점이 다 무효화된 상승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전부 다 무효화된 상태에서 이제 하락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관점을 보면 돼요.
역으로 얘기해서 뭐예요? 19,000달러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000달러 이하로 시장이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관점은 계속 유효해 나갈 거고요. 그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서 25,500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직전에 대한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 23,0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요 자리까지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이전에서도 U자성 회복 단계죠. U자성 회복 단계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대한 고점에서는 항상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항을 받습니다. 이렇게 U자성 회복 단계에서는 오르면 전고점에서 회복받고요. 오르면 전고점에서 한 번씩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엄청난 장기적인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면 안 되나요? 지금 빨리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에요. 한 단기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정할 때마다 만약에 25,000달러 뚫잖아요. 그러면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씩 장기적인 물량을 매수해 나가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시장이 이런 단계까지 봐도 돼요. 지금 미미한 단계를 본다 그러면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올라가서 직전에 대한 고점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때 만약에 저점을 또 높였네 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나왔다 나오면 그럴 때 또 이럴 때 매수해 나가면 돼요.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할적으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1차, 2차, 3차, 4차, 뭐 5차까지 나눠서 내 돈 한 5단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천천히 모아 나가면 돼요. 아무래도 이 단계, 이 U자성 회복에서 상승에 대한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되는 단계 있잖아요. 어떤 단계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상승에 대한 급작성으로 전환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의 큰 고점을 넘기기 시작을 해야 돼요. 큰 하락에 올렸을 때 밀어낸 가격이라고 그러죠. 2차 매도세가 나왔던 가격이잖아요. 이런 가격을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 25,000달러 정도 돼요. 25,000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 흘러간다 그러면 올랐다가 저항받고 올랐다가 저항받고 그리고 25,000을 정말 뚫었을 때에 조금 극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파도성으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단기적 거래만 나요. 선물 거래처럼 단기적 거래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내년 초까지는 단기 거래까지는 낫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내년 넘어가면서 1월 2월 넘어가야지 이제 그때 뭔가 좀 극적인 뭔가의 변화에 대한 와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부터 좀 살아나는구나 라는 거는 한 다음 내년 정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극적인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막 극단적인 그런 하락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상승 쪽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19,000달러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18,500달러죠. 18,500달러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상승 관점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10월 초, 9월 때부터, 어떻게 보면 10월 달부터죠. 10월 달부터 볼벤이 쪼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기다렸던 볼벤 상단 이제 돌파성 반등이잖아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가슴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긴 하락의 끝을 내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뭐 지금부터 상승량이 시작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큰 하락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는 거죠.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을 졸여야 되는 것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제 상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어나가서 이제 각 단계별 돌파를 해나가면서 물론 이게 돌파하고 나면 또 조정받고 돌파하면 또 조정받으면서 또 하락에 대한 공포는 계속 느끼기 시작을 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올라가야지 마음 편하지.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이 조정받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큰 하락보다는 상승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번 주를 잘 넘겨서 다음 주에는 캔들적으로도 굉장히 이쁜 캔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봐요. 지금 보면 이제 주봉도 쪼이기 시작했잖아요. 주봉도 쪼이면서 주봉도 넘기는 거죠. 주봉도 넘기는 단계는 한 23,000에서 한 25,000 정도까지 만약에 상승을 이어나간다 그러면 주봉에 대한 볼벤도 뚫기다 이런 거죠. 주봉 볼벤을 뚫었다. 시장이 주봉 볼벤을 뚫었다라고 하면
사실 몇 개월짜리 상승이 아니고요. 정말 1년짜리 상승을 좀 봐도 돼요. 주봉 볼펜을 뚫었을 때가 여기. 상승을 뚫었을 때죠. 상승을 뚫었을 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시장이 무슨 자리예요? 정말 지금도 수익인 사람들이죠. 주봉 볼펜이 뚫었던 자리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도 10배가 넘는 수익을 봤던 자리라고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 볼펜을 뚫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커요. 큰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이때도 주봉 볼펜을 상단으로 뚫으면서 위로 벌린 거죠. 위로 벌리면서 시작됐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2020년 10월달 상승장에 대한 시작점이죠. 그 불장, 여러분들 불장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봉이 뚫리면서 이제 나오거든요. 물론 그건 갈 길이 아직까지 멀다고 했죠. 주봉에 대한 저항도 좀 받고 볼펜에 대한 저항도 좀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뚫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뚫고 나면 그러면 진짜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코인 시장에 대한 영광을 또 볼 수 있을 거랍니다. 갈 게 멀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한 단계, 일단 한 단계는부터는 이제 조금씩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다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이 오랜 시장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무조건 19,000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항상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반대쪽 관점에 대한 대응력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상승에 취해야지, 만약이라도 벌어지는 하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왜 양방향에 대한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떤 쪽 방향이라도 벌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맞는 대응을 해요. 만약에 내가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황을 하게 돼요. 그때 들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이렇게 반대쪽 관점도 항상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 나도 무조건 상승이지, 야 이거 뚫었어, 조정받았어, 올라가는 거지, 나도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잘못된 큰 코로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양쪽에 대한 전략을 다 짜놓고 매매하시게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뚫으면 23,500 뚫으면 어디까지? 지정에 대한 고점인 23,000까지 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23,000 이상 뚫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25,000까지라고 좀 보시면 되고, 라고 좀 보시면 되죠. 아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단계적인 절차를 하나씩 시장이 밟아나는, 위쪽에 대한 매물대 해소하면서 올라가는 관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요일 퇴근 전이시죠. 일단 저녁에 퇴근하시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 좋은 관점들 나오는 거 같이 제 분석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